여러분, 앱시트 앱의 싱크 설정에 따라서 앱 사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기서 싱크는 데이터 소스와 앱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건데요. 이 동기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 최신 데이터를 언제 볼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모든 싱크 방식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최적의 싱크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앱시트의 다양한 싱크 설정 옵션들을 설명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특정 싱크를 쓰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설정에 따라서 앱 사용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앱 사용 환경에 맞게 잘 설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각 싱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앱시트에서 싱크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시트 앱은 데이터 소스와 앱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앱시트 서버를 중간에 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앱시트 서버가 껴있는 이유는 데이터 보안과 퍼포먼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핸드폰 같은 장치에서 해주지 못하는 작업들을 앱시트 서버가 중간에서 대행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대행 역할을 통해서 데이터 보안과 퍼포먼스를 더 향상시켜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이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이터 소스가 있으면 여기서 바로 앱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먼저 앱시트 서버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앱이 서버에서 다시 데이터를 읽어와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앱에서 데이터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것도 앱시트 서버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되고 앱시트 서버에서 다시 데이터 소스,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이터 소스로 또 이동을 하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싱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각각의 싱크 설정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설정은 앱시트 앱에 들어오시면 세팅스에 들어가셔서 퍼포먼스 탭으로 가시면 다양한 싱크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3개는 클라우드 투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앱시트 서버와 데이터 소스 간의 싱크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앱시트 코어 이상부터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터 버전을 쓰고 계시면 요거는 활용하실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코어로 업그레이드 하면 이런 것까지 설정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서버 캐싱이라는 건데요. 캐시라는 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종의 데이터 카피본을 라이트하게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원본 소스로 접근할 필요 없이 카피본을 활용해서 빠르게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서 서버 캐싱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중간에 앱시트 서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앱시트 서버가 중간에서 데이터 소스의 일부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걸로 대신 기기한테 쏴주는 겁니다. 매번 원본 소스까지 데이터를 읽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도 더 빠르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 써있는 것처럼 사실 이 기능은 데이터 양이 많은 테이블을 활용할 때 의미가 있고 또 데이터가 자주 변하지 않는 테이블에서만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어차피 자주 바뀌는 큰 테이블이면 캐시로 해가지고 이전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데이터 양은 많은데 변경사항이 적은 테이블의 경우에 활용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델타 싱크라는 건데요. 델타가 이제 차이를 의미하는 건데 기존 테이블의 데이터에서 변경된 내용만 싱크를 해서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거냐면 스프레드시트나 앱시트 데이터베이스에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이게 싱크를 해올 때 앱시트가 언제 싱크를 해왔는지 타임 스탬프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변경사항이 있었는지를 타임 스탬프와 비교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고요. 변경이 된 것만 다시 싱크를 해오는 형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스프레드시트인데 외부 포뮬러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시트에 값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포뮬러로 외부 값을 가져오는 경우, 혹은 버추얼 컬럼인데 매번 전체 싱크를 해줘야만 제대로 계산이 되는 버추얼 컬럼, 이런 경우에는 이 델타 싱크를 해놓게 되면 데이터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델타 싱크는 테이블에서 변경된 사항만 딱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경우에는 반영을 잘 해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델타 싱크를 쓰게 되면 싱크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퀵 싱크라는 게 있는데요. 퀵 싱크는 말 그대로 유저가 어떤 변화를 했을 때 보통은 다른 유저한테 보여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요. 이 퀵 싱크를 하게 되면 거의 바로 반영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저 A가 방금 변화한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유저 B나 C한테도 바로바로 싱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도 아까 델타 싱크와 마찬가지로 익스터널 포뮬러를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거나 모든 변화를 다 고려해야 되는 버추얼 컬럼 같은 게 많이 쓰이면 또 제대로 최신 버전을 못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앱을 활용해야 될 때 유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앱 투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기 앱에서 앱시트 서버나 데이터 소스와 연결될 때 활용되는 기능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나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Sync on Start는 말 그대로 앱을 처음에 실행하실 때 싱크를 해줄 건지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요거를 설정하면 아무래도 싱크를 하면서 앱이 실행되니까 앱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항상 앱을 실행할 때마다 최신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layed Sync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싱크 자체를 수동으로 해주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가 여기 우측에 싱크 버튼 있잖아요. 요 싱크 버튼을 눌러야지만 싱크를 해주는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이 Delayed Sync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utomatic Updates는 30분마다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싱크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해 주시면 유저가 싱크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때도 원래는 싱크가 되는데 그렇게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그냥 켜놓고 있으면 30분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오토매틱 업데이트입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기능별로 역할을 알아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콤비네이션으로 조합을 해서 활용하면 좋은지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면 최적화를 하실 수 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시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신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확인해야 되는 동시다발적 협업용 앱에서의 싱크 설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정할 방식은 서버 캐싱이랑 델타 싱크는 꺼줄 예정이고요. 이 퀵 싱크부터 Sync on Start, Delayed Sync, Automatic Updates 이렇게 4개만 오늘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공동 작업을 하면서 최신 데이터를 빠르게 볼 수 있으려면 퀵 싱크라는 걸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유저 A가 업데이트를 했을 때 바로 유저 B, C도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퀵 싱크라는 거를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최신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Sync on Start를 해서 앱을 처음에 실행할 때 항상 무조건 싱크를 해줘서 최신 데이터를 더 빠르게 볼 수 있게 보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Delayed Sync와 Automatic Updates를 같이 체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퀵 싱크를 할 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포뮬러나 버추얼 컬럼 같은 게 업데이트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Automatic Updates를 켜두면 30분마다 업데이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의 단점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Delayed Sync까지 켜주게 되면 Delayed는 원래 싱크가 자동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Automatic Updates와 같이 켜주게 되면 그게 작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또 내가 수정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반영은 해줍니다. 그러면 이 Delayed Sync는 굳이 왜 키냐? 이걸 왜 키냐면 이거를 켰을 때는 모바일에서 작업할 때 원래는 싱크를 켜주시게 되면 데이터 세이브를 하면 싱크가 다 끝날 때까지 작업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Delayed Sync라는 거는 바로 싱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기다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Automatic Updates랑 같이 활용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다음 작업을 모바일에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같이 켜주게 되면 공동 작업으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최적화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 협업용 앱에서는 이렇게 4개만 켜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할 일은 오히려 적고 그 대신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앱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앱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버 캐싱이랑 델타 싱크를 켜줄 거고요. 오히려 퀵 싱크랑 Sync on Start는 꺼지고 Delayed Sync와 Automatic Updates는 둘 다 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일단 데이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싱크 속도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싱크 속도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큰 테이블인데 변경사항이 적은 경우에 서버 캐싱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서버 캐싱을 켜줬고요. 그 다음에 역시 테이블이 크게 되면 변화할 때 모든 데이터를 다 싱크를 매번 해주려면 속도가 또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싱크를 켜주게 되면 변경 사항만 싱크를 해주기 때문에 또 속도 개선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퀵 싱크는 유저가 변경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 수정된 것만 보여주게 하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대용량 앱이고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면 굳이 이 퀵 싱크를 써서 바로바로 싱크를 해서 그 앱에 부하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퀵 싱크는 오히려 해제를 해줬고요. Sync on Start도 앱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보면 스타트 할 때마다 싱크를 다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키는데 한 세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Sync on Start는 꺼졌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싱크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작업을 해줬을 때 모바일에서도 바로바로 다음 작업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Delayed Sync와 Automatic Updates는 저번 사례처럼 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설정하시면 데이터 양이 많아서 속도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온오프라인 혼용 앱 설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온오프라인 혼용이라는 거는 온라인 상황에서 활용할 때도 있지만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때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서버 캐싱이랑 Delayed
딜레이드 싱크 이 두 개만 켜주고 나머지는 다 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퍼포먼스 아래쪽에 보시면 오프라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 app can start when offline 요것도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모드 설정과 서버 캐싱과 딜레이드 싱크만 켜주면 최적화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해준 이유는 일단 서버 캐싱을 하면 서버에 기본적으로 카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인 상황에서도 빠르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딜레이드 싱크를 켜고 아까는 오토매틱 업데이트를 켜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오토매틱 업데이트를 끄고 딜레이드 싱크를 하시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을 하면 그게 싱크가 바로 되지 않고요. 여기 우측에 이 싱크 버튼 있죠. 여기 위에 숫자가 달리면서 싱크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펜딩으로 작업이 작업 중으로 걸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작업을 했으면 여기 2 숫자가 뜰 거고요. 하나 작업을 또 추가하면 3으로 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프린터에서 프린트 해야 될 것들을 계속 추가하면 프린트 작업 중에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아직은 프린트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Q가 된다고 하는데 이 Q가 쌓이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작업을 다 하시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온라인 상태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싱크를 매뉴얼로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쌓였던 작업들을 다 데이터 소스로 이제 서버를 통해서 보내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내가 오프라인에서 앱의 변경사항들을 잘 쌓아놨다가 온라인 상황에 왔을 때 한 번에 싱크를 해주는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캐싱과 딜레이드 싱크만 켜주시면 되고요. 싱크온 스타트나 뭐 델타 싱크, 퀵 싱크 이런 모든 사항들은 사실상 어차피 내가 싱크를 컨트롤해서 활용할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꺼졌고요. 이렇게 두 가지만 설정해 주시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혼용해서 활용해야 되는 케이스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앱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맞게 싱크 설정을 최적화해 주시면 앱의 사용성을 크게 높이실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원래 유저가 직접 앱시트에서 데이터를 수정해서 싱크를 바로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수동으로 이 우측에 싱크 버튼을 눌러서 풀 싱크를 돌리지 않으면 오토매틱 업데이트를 설정했을 때만 30분에 한 번 싱크를 백그라운드에서 돌려주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앱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앱을 관리하시는 운영자가 스프레드시트 소스 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 수정 사항이 오토매틱 업데이트를 켜놨으면 30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서 앱에 보여지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 사항이어서 바로 유저들한테 반영이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유저들이 수동으로 다 싱크를 하면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유저가 많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싱크 요청을 하더라도 놓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트에서 수정했을 때 그게 앱시트에 바로 반영이 되게 자동으로 오토 싱크를 만드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토 싱크를 하시려면 먼저 내가 오토 싱크 기능을 만들고 싶은 워크시트로 들어오셔서 저희는 온보딩 프로젝트에 롤 테이블을 설정을 해볼 텐데요.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에서 부가 기능 설치하기에 들어가셔서 앱시트 이벤트라는 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앱시트 이벤트라는 거를 찾으셔서 요거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설치해 주시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에 앱시트 이벤트라는 게 뜨게 되고요. 거기서 Turn Events On and Off 여기 들어가셔서 원하는 워크시트를 복수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롤 테이블로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롤 테이블만 설정을 해줬고요. On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왼쪽에 체크 버튼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이제 앱시트 앱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앱에 들어가셔서 이제 연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토메이션에 들어가셔서 오토 싱크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곳에서 이제 롤 테이블로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우리가 롤 테이블이 뭐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업데이트가 됐을 때 모든 변동사항이 있을 때 무조건 싱크가 될 수 있도록 자동화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동 싱크 액션을 실행을 해주게 설정을 할 건데 오토 싱크라는 액션을 실행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 오토 싱크가 뭐냐면 액션 탭에서 별도로 설정을 해줬는데요. 오토 싱크라고 해서 그냥 값을 하나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시트 소스에 보시면 last updated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트에서 뭔가 변동을 주면 이 액션을 실행해서 last update라는 컬럼에 나오니까 지금 시간을 그냥 찍어줘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트를 활용해서 오토 싱크 작업을 해주시려면 세팅스 퍼포먼스 탭에서 퀵 싱크를 꼭 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동화 설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매번 시트에서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 라스트 업데이트 컬럼에 날짜를 찍어주게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데이터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변동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싱크가 한번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시트의 변동사항을 이제 앱이 잘 반영을 해주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상품 개발이라고 써있고 시트 소스에도 상품 개발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라스트 업데이트를 없애고 상품 개발을 1, 2, 3 이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트 설정을 했기 때문에 라스트 업데이티드 컬럼에 날짜가 기입이 되겠죠? 그 날짜가 기입이 되면서 이 상품 개발 1, 2, 3으로 수정해 놓은 게 여기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기존의 상품 개발이었는데 이제 날짜가 추가되면서 시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게 퀵싱크와 요 봇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상품 개발 1, 2, 3이 바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트 부가 기능은 사실 퀵싱크와 요 봇 설정을 통해서 시트의 데이터를 오토 싱크 해주는 기능으로 쓰실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트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도 앱시트 앱과 동일하게 봇을 돌려주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을 하고 싶으실 때 부가 기능 설치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앱시트 앱의 사용 환경에 맞게 싱크 설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앱의 최신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싱크 속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네트워크 환경은 어떤 곳에서 활용을 하실 건지, 그리고 시트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해서 앱에 반영해줘야 되는 케이스는 얼마나 자주 있는지 등을 고려하셔서 상황에 맞게 싱크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싱크 설정만 잘해주셔도 앱의 사용성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